백 교수님, 민주당의 일극체제 그리고 이재명 사당화 이런 것들이 심화되면서 뭐 법안 처리는 물론이고 후쿠시마 괴담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당내에서 제대로 된 토론이라든가 또 의견 개진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 당이 끌려가다시피 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다 보니까 이 최근에는 이재명의 일극체제에 금가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조금씩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직까지는 큰 소리는 아니지만 아무리 큰 뚝도 구멍이 나기 시작하면은 거기서부터 세개가지고 어느 날 뚝이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무너지게 되죠. 그것에 아주 대표적인 게 이번에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정봉주 전 의원의 최근에 언행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정봉주 전 의원이 했다는 얘기를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 전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김민석 의원을 수석 최고위원으로 밀기 위해서 전대에 개입하고 있는 것은 뭐 자타가 아는 사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봉주 전 의원이 엄청 열을 받아가지고 최고위원 당선만 되면 두고 봐라 내가 가만히 있나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정봉주 전 의원이 10일 날 기자회견을 했는데 예상과는 달리 상당히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해서 본질적인 문제를 지금 짚고 들어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정봉주 이제 그 전 의원이 지금 최고위원 후보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팔이 무리를 모두 뿌리 뽑겠다. 당 내부의 암 덩어리 명파리를 잘라내야 한다. 이걸 방치하면 통합도 탄핵도 정권 탈환도 없다. 이렇게 지금 강력한 화두를 던졌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된 거는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1위를 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네. 근데 뭐 보도가 됐습니다만 김민석 후보와 이 이재명 전 대표가 이재명 이제 당대표 후보죠. 차를 타고 가면서 뭐 그 김민석 후보를 상당히 지지하는 이런 형태의 영상이 이제 많이 뿌려졌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김민석 후보가 아마 지금 이재명 그 대표 후보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 손안에 있는 그런 어떤 좋은 물건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쉽게 비유를 한다라고 하면 손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인데, 근데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만약에 최고위원 중에 수석 의원이 된다라고 하면 어떤 형국이 될까요? 이재명 그 전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그렇죠. 네. 정치적으로도 대선배고 사실은. 네, 그렇죠. 정봉주 의원이 뭐 17대인가 뭐 그때 국회의원을 했던 사람 그렇죠.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정봉주 하면은 낙검수 이것도 네. 만들었고 네. 또 뭐 미건수라고 정봉주의 그렇죠. 미래 권력 네, 뭐 그 네. 팬덤들도 유일하게 있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더군다나 정동영 손학규가 대권 후보를 놓고 다툴 때 이 정동영 측에는 이재명이가 섰었고 손학규 측에는 정봉주가 서가지고 서로 아주 치열하게 싸웠던 구원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누가 이야기한 대로 정청래 서너 명 합쳐봤자 정봉주 하나만 못하다 할 정도로 수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재명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봉주를 좀 견제한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정봉주 이제 후보가 그 사실은 이제 장원석 의원이 얘기를 했지만은 최고위원 회의는 만장일치제다. 내가 최고위원에 들어가면 두고 봐라. 내가 가만히 있나 이제 이런 식의 얘기는 아마 이제 김민석 후보를 미니까 여기에 대한 섭섭한 이제 마음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김두관 당대표 후보도 상당히 그 직격을 했어요. 예. 뭐 개딸과 결보라하고 홍위병이 된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를 해체하라. 예. 이렇게 했는데 일극체제 이재명 민주당의 정권 탈환의 가장 큰 장애물이다. 이렇게 지금 했고, 뭐 사실은 그 총재 시절보다 더한 이재명의 민주당이 완성되어 가고 있다. 이러면서 이재명의 민주당에는 더 이상 김대중 노무현은 없다.
네. 이렇게 좀 직격을 했어요. 그 노무현 정신이나 김대중 정신이 모욕당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 이재명 민주당 아래에서는 미래 세대가 전혀 없다. 아주 저도 깜짝 놀랄 정도의 직격을 공격을 했어요. 아마 이 부분은 그 지금 김두관 후보가 현재까지 종합적으로 보면 10%가 안 넘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결국은 당대표 후보에 대한 어떤 앙금으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이 당대표 후보에 나서면서 전체적인 부분들, 뭐 예를 들어 홍위병 역할을 한다라고는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나 그다음에 개혁의 딸들이라는 개딸들의 이런 행태가 더 이상 다양성이나 이런 어떤 그 대화로 이루어지는 민주정당의 개념이 앞으로 사라지겠구나 하는 염려 때문에 이 김두관 사실은 후보는 이장으로 시작해서 장관까지 한 분 아니겠습니까? 또 국회의원까지 하고 이런 정치적인 경력이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진정으로 저는 더불어민주당을 걱정하는 차원에서 이런 공격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분석이 됩니다. 특히 정봉주 전 의원이나 김두관 전 의원 이런 분들이 예상의 고강도 이 맹공을 하고 나선 데는 저는 김경수의 복권이 상당히 작용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뭔가 좀 이제 힘을 생기는 것 같아요. 김경수하고 힘을 합치면 된다. 그런 자신감도 그렇습니다. 배어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예상 밖으로 정봉주 전 의원만 하더라도 아마 뭐 기자회견 한다니까 대다수 언론이라든가 여기에서 예측하기는 이재명에 대해서 또 뭐 좀 축에 세우면서 최고위원 되기 위해서 깨갱할 것이다 했는데, 물론 이재명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가장 큰 자산이고 정권 탈환을 위해서는 가장 큰 그 가능성이 있는 분이라고 이렇게 축에 세우면서도 불구하고 그 측근들에 대해서 아주 그냥 직격탄을 날린 거 아닙니까? 이재명 파리하는 그 실세 놀이하는 이런 사람들 당내에서 부글부글 하지만 아무도 말을 못하고 있는 건 내가 대신한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공격을 가한 거예요. 거기다가 정봉주 입장에서는 자기가 뭐 틀린 거 한 것도 없는데 완전히 지금 수박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분노도 있지만 정봉주라든가 김두관이도 다 정치를 해본 사람들이고 나름대로 다 일각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앞으로 전국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10월 지나면은 이재명이가 바로 그냥 꼬꾸라지지도 모른다는 그런 인식들을 하고 있고, 거기다 김경수 복권관이 되니까 이때 목소리를 좀 높여놔야 나중에 뭔가 주도권을 잡고 나가겠다. 뭐 이런 계산을 한 거라고. 동물적 정치 감각이 이제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지만 친노 친문의 좌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복권이 된다라고 하면, 결정이 되면 아마 김경수 전 지사가 굉장히 부상을 할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됐을 때 이재명 일극 체제에 대한 피로도가 높은 이 국민들, 대중들, 또 진영 논리를 떠나서 정치의 피로도의 주인공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또 국민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민주당 내도 사실 많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재명 그 단일 대우 체제라는 부분 때문에 말을 안 하지만 결국은 힘의 균형이 분산이 되고 추가 기울어지면은 아마 이제 본연의 내색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에서 지금 대통령이 이 개인적인 분석을 해보면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복권하는 거에도 이 통치력의 고도의 어떤 정치적인 요인도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물론 뭐 조윤선이나 현기환이라든가 그다음에 저 안종군입니까? 안종범. 안종범 수석. 이런 분들의 같이 또 그 복권을 해야 또 균형추가 맞춰지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정치력인 입장에서 보면 향후에 야권에서 상당한 풍파 내지는 이 변곡점이 될 수가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친노 친문의 적장자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은 아웃사이더고.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사실은 이 균형추에서 이 라이벌 관계로 본다라고 하면 반 이재명이지 반 김경수는 아니거든요. 친 김경수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그 정치적 동물 감각이 살아나는 정치인들은 아마 예의주시를 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정치권 내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야권에서는 상당히 그 해오리를 일으키는 돌풍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정봉주, 김두관 두 전 의원의 이러한 기자회견 내용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런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 한 번 터져 나오기가 어렵지 이제 여기저기서 터져 나옵니다. 네, 본물처럼. 터져 나오죠. 더군다나 김경수가 본격적으로 정치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은 연말에 들어와서 김부겸이라든가 네. 또 김동연 경기지사 네, 사실은 김동연 경기지사는 요즘 목청을 많이 높이고 많이 내고 있습니다. 있죠. 예. 점점 더 크게 목적을 높일 겁니다. 거기다가 임종석 네. 또 전 의원도 가만히 있을 리가 없어요. 그렇죠. 네. 박용진 또 전 의원도 나설 거고 이렇게 되면은 야권도 어떻게 보면 백가정명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일극 체제는 무너지는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정봉주 전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이재명 측에서 좀 선수가 있는 사람들이 나서기에는 좀 명구스럽고 전직 의원의 뭐 더군다나 이 전대가 치러지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김지호 당대표 당무조정 부실장 네. 이 사람이 나서서 반박을 했어요. 근데 이게 김지호가 이재명 측근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네. 아주 최측근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의 입장을 또 대신 전달하고 그쪽에 더 민주혁신회의라든가 이런 쪽의 입장을 대변했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동지들을 악마화하는 것은 과대망상이고 확증 편향이다. 뭐 이렇게 공격을 했고 또 지금 최고위원회에 나서고 있는 김병주, 한준호, 강선우 뭐 여러 사람들이 또 맞대응을 해서 정봉주 전 의원을 좀 반격을 가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재명 2기 체제가 들어서면 본격적으로 정봉주가 최고위원회에 뭐 거의 진입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은 당에서 쫙쫙 갈라지는 소리가 나오지 않겠나 그런 그러니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봉주 후보가 최고위원 회의가 이제 만장일치제 만장일치는 아니고 아닌데 가서 뭐 할 말은 하고 거수기 노릇은 했더라고요. 나는 안 하겠다 그런 예, 뜻이다 뭐 그렇게 해명을 그런 했더라고요. 의미가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 최고위원 한 사람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거나 아니면은 참 그 우물 안에 참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진흙탕을 일으키면서 막 흐리는 이런 이제 형국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이재명 그 대표 후보로 봐서는 상당히 껄끄러울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이 뭐 최고위원 경선에 나섰던 김병주 의원이나 뭐 한준호 전 의원이 뭐 그다음에 이현주 의원 등이 전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실드를 치고 그다음에 이제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비판을 SNS상 막 했더라고요. 예. 그러나 정봉주 의원이 호가호의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최고위원이 되면은 지금 뭐 아직은 내가 최고위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그런 실행 계획은 얘기할 수 없지만 정풍 혁신 운동을 일으키다, 정풍 운동을 일으키겠다 그 이야기죠. 옛날에 40대 기술은 뭐 정풍 운동 그 생각이 나네요. 그런데 이 정봉주가 만만치 않은 술수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최고위원회에 들어오면은 노예한 사람이죠. 예, 상당한 파란을 일으키고 그것이 기폭제가 돼가지고 그동안 말을 못했던 사람들이 입을 열거든요. 그러면, 누가 선두에 서주면은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한 네. 거예요. 그런 역할을 아마 정봉주나 김두관이가 하지 할 않겠나. 가능성이 있죠. 예. 네. 그런 점에서 이재명 일극 체제가 조기에 위기를 맞을 가능성도 그럼요. 높다. 그러기 이렇게 때문에. 볼 수밖에 없는 네네. 것 같아요. 거기다가 10월에 1심 선고가 나와서 네. 100만 원 이상을 받는다든가 또 공익선거법하고 유증교사 그 유증교사. 부분에서 집행유예 이상을 네. 받으면은 분위기가 확 바뀔 겁니다. 그러면 금고 이상의 형인 경우에는 물론 이제 항소하고 상고를 하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까지 나와야 되지만 어쨌든 이 사법 부분에 대해서 유죄 선고가 두 건이 만약에 10월경에 된다고 하면 이 부분도 이재명 그 대표 후보 입장에서는 큰 리스크 내지는 이미지상으로 실추되는 이런 어떤 그 판결 선고가 아마 굉장히 큰 야권 내에도 파급을 주는 그런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